안녕하세요. 샘과 다니엘의 미국 부동산 데니엘방입니다. 6월 15일 연준에서 0.75%라는 갑작스러운 자이언트 스텝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 뉴스가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쉐어해서 팩트를 간단하게 한번 좀 점검한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연준에서 75bps 0.75%, 또 38년 만에 이런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됐는데요. 이번 달뿐만 아니고 다음 달도 최소한 0.5%, 0.75%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준금리가 0.50에서 1.75%가 됐고요. 연말에는 3.4%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5월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까지 치솟는 그 경이적인 기록을 40년 만에 기록을 보이다 보니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기저에는 현재 실업률이 많이 안정돼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물론 기준금리가 상승되면서 3.7%, 2024년에는 4%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그것을 좀 감내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뭐 펀더멘탈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는 뭐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현재 기준으로 볼 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2022년도 5월 달 기준으로 그 마켓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보시면은 뭐 사인이 있다고 하죠. 하우징 마켓이 지금 쿨링, 예, 사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홈 프라이스가 워낙에 높고요. 그다음에 모기지 이자율이 지금 높기 때문에 그 액티비티가 지금 슬로우하고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 리스팅 같은 경우 10.2%, 싱글하우스, 타운홈 같은 경우 19.4% 정도 줄었다. 반면에 펜딩 세일 같은 경우 48%, 타운하우스 50%, 굉장히 반 정도로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스팅 같은 경우에 공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략 10% 줄었지만 실제 판매된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디엄 프라이스는 13.7% 정도, 싱글하우스는 올랐고 타운홈 같은 경우 18.6%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마지막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The slowdown is said has provided a much needed lift to housing supply. 세일이 슬로우 다운 된 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좀 수요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급을 했다는 얘기고 지금 인벤토리가 10%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도 또 2022년도 초반까지 급상승했던 거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게 된 거였는데 지금은 공급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뭐 5%, 10% 정도의 차이지만 수요가 한껏 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에 대한 공급이 좀 해소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보면 공급이 아직까지 터무니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략 550만 정도의 가구가 아직 부족해서 그 바이든 정부가 하우징 서플라이 액션 플랜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 공급망 부족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공급망을 해소하지 않는 한 뭐 주택 가격은 뭐 지속적으로 상승할 게 될 거고요. 수요자는 계속 일시적으로 지금 이자율이 많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인 부분 때문에 수요가 줄고는 있지만은 뭐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 바로 또 수요자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다시 좀 정리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수요와 공급 부분에서 공급망이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것은 뭐 사실이다. 미국 전체적으로 뭐 550만 정도의 가구가 더 추가로 필요한데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미리 준비도 안 돼 있고 현재 뭐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자재
그 가격 상승으로 해서 좀 비싼 가격에 집을 짓기 때문에 수익이 많지 않아서 원활하게 신축 그 주택을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2022년 초까지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수요가 폭발했던 것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또 주택을 사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거기에다가 사상 최저의 이자율 때문에 또 주택을 사는데 부담이 없어졌고, 또 통화량이 증가해서 시중에 자금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을 샀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이 필요해서 집을 사는 경우도 있었지만 투자용 부동산으로 해서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투자용 부동산에 이제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집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지금 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인이 살 집들은 현재 낮은 이자율로 지금 집을 샀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투자형 부동산은 좀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세 차익을,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집을 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하나는 임대 수익을 장기적으로 갖기 위해서 집을 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장기적으로 임대 수익을 갖기 위해서 집을 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겠죠. 지금 렌탈 인컴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위해서 집을 산 경우에는 이미 15%, 20%, 25% 정도 차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연준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한국은행에서 입장에서도 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외자가 미국으로 또 회귀하는, 외자가 한국에서 또 미국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지금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시아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이 하락하게 되고 그 시장, 그 자금들이 흐름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 외국인의 자금, 달러를 구입하고자 하는 또 환율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외국 부동산, 특히 미국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모기지 연체율이나 포클로저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2008년도하고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그 펀더멘탈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기지를 연체해서 포클로저를 통해서 또 모기지 페이먼이 어려워서 집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다, 갑작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시그널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급격히 이자율이 지금 올라와 있고 앞으로 연말 내년 중반까지도 이 정도의 이자율이 유지되겠지만, 이제는 6%, 7%의 이자율은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자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7%, 8%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죠. 물론 어떤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은 차이가 있지만, 특히 변동이나 아니면 15년 고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4%, 5%에 살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론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옵션 중에서 이자율이 낮을 것을 기다렸다가 집을 사는 건 어려우실 것 같고, 다른 부분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다운 페이먼을 더 좀 준비를 해서 모기지 페이먼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현재 론 조건이 좀 더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조건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 집값을 좀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신다든지, 그런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으니까요. 집값이 지금 현재 올라가던 것이 주춤하고 있고, 또 어느 선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20%, 30%의 폭락 수준까지 가기는 지금 어렵다. 최소한 그 사이클이 현재 그 어프레이절 밸류죠. 감정가 대비해서 100% 리스팅 프라이스에서 판매되지가 않고 110%, 심지어는 120% 정도의 오버밸류된 프라이스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됐는데, 그것이 한
리스팅 가격 정도로만 내려와도 사실 5%에서 10% 가격 하락의 그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5%, 10% 정도 하락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아니고요. 오버프라이스 됐던 어떤 그런 거품이 살짝 빠지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체가 내려오는 건 아직까지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그것은 연말로 가면서 어떻게 시장이 변화될지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면서 살펴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가 다니엘의 미국 부동산에서는 지속적으로 미국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 지표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 캘리포니아 로컬 시장의 시리별로도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보시면서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에 부동산을 사야 될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은 연락 주시고 계속 생가 다니엘의 미국 부동산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